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됐지만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의료계의 관행은 여전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적발된 인원은 의사 2,900여 명, 약사 2,300여 명 등 총 5천여 명으로 수사 이후 최대 규모였습니다. 한편 유명 병원인 차병원 그룹이 의약품 도매업체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차병원 그룹의 고위 간부가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로 고급 승용차를 장기간 빌려 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진한 의학 전문기자 나오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어저께 저희 채널A 메인 뉴스에서도 이 보도 나갔는데, 그 치과협회가 유디치과를 왕따시켰다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근데 이 방식이 조금 치졸했다 하면서 지금 이 문제가 됐던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일단 그 내용 좀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어제 어렵게도 난리가 났습니다. 네. 이렇게 워낙 사건이 많이 터졌는데, 특히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반값 임플란트로 유명한 유디치과에 서로 갈등을 빚은 그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대해서 그 의료 관련 협회론 최대 액수인 5억 원의 가징을 부과받았습니다. 예,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그 취업이 일단 치과 기자재 업체에 그 유디치과의 거래 중단을 요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모 전문지에는 그 부인 광고 내는 것 갖다가 방해했다는 그쪽으로 해서 그러면 이 임플란트 관련해서 이제 두 단체가 이제 싸움을 했었는데 그 싸움의 발단은 어떤 겁니까? 이게 둘 사이의 대립은 사실은 지난해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일단 그 120여 개의 네트워크가 되게 큰 규모의 120개나 됩니까? 굉장히 큰 그룹이에요. 의사 수는 한 400여 명 가까이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진출돼 있고요. 그래서 일단 유디치과가 임플란트 절반 가격 약 100만 원 이하로 떨어뜨렸던 것이고, 또 무료 스케일링을 통해서 가격 경쟁력 바탕으로 세를 매우 크게 불려나갔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전국 치과에서는 반발이 거셌던 것이고요. 그 당시 취업은 유디치과의 대표가 그 실질적인 지점을 운영하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의 어떤 영리범의 형태를 띄었다. 그래서 단순히 브랜드 네임을 활용하는 그 기존 네트워크 병원과는 달리 불법이라는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사실 그 부분을 조금 여쭤볼게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임플란트가 워낙 고가니까 치료를 받을 때 무료 스케일링 해주고 싸게 임플란트 해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쪽에서 불법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맞습니다. 거기가 조금 납득이 안 됐거든요. 왜 그렇죠? 그 취업에서는 일단 그 무료 스케일링이라든지 가격의 경쟁력을 통해서 일단 환자를 유인한다고 보고요. 그 유인해서 예를 들어서 그 임플란트 2-3개 할 걸 갖다가 5-6개로 이렇게 과잉 진료를 통해서 환자들한테 오히려 손해를 보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주장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치과협회에서는 계속 그 방해를 해왔던 것이죠. 요즘 그 임플란트 하시는 분들 많아서 이런 싸움 보면서 남의 같지 않고 이거 되면 치과 가면 우리 또 과연 싸게 하는 거냐, 안전하게 하는 거냐, 이런 것들 관심 갈 수밖에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치과, 물론 유디치과 측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고, 또 임플란트 같은 재료는 서울대 병원에서 쓰는 그런, 치과병원에서는 또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의료계 아주 난리가 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그 차병원, 분당 차병원이죠? 네. 국내에서 제일 큰 병원 중에 하나인데, 어제 거기도 압수수색이 들어갔어요? 검사 수사 어떤 걸 수사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 차병원 쪽에서는 자기들이 왜 조사를 당해야 되냐 해서 억울하다는 어떤 얘기를 했었고요. 최근 경기지방검찰청에서 그 분당 차병원에 대해서 리베이트 정황을 잡아서 압수수색 등 수사가 들어갔습니다. 2일에 들어갔었는데요. 일단 경찰에 따르면 분당 차병원의 고위 간부, 일단 의사인지 아니면 행정직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고위 간부가 거래 중인 도매상으로부터 고급 승용차인 에쿠스를 장기간 빌려탄 것으로 조사가 드러난 것이죠. 그 차병원 측에서 내부 조사 과정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일단 경찰 수사 결과에서 의약품 납품과 관련된 대가성으로 만약에 밝혀진다면 이것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는 행정처분을 면하기는 어렵게 될 전망입니다. 사실은 어제 의료계가 난리 난 거는 이게 더 컸을 것 같아요. 모든 병원들이 아마 좀 관심을 가졌을 것 같은데, 리베이트 문제도 어제 오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문제는 쌍벌제를 이제 적용하는 범위가 이제 컸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리베이트 어제 쌍벌제 도입된 첫 큰
사건이었죠. 예. 무려 의사 3천여 명 가까이, 약사가 2,300명, 네. 총 5,200여 명이 이렇게 이번에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의 최대 규모로 네. 이제 발표가 된 것입니다. 그 이번 인원은 상벌제 이전에 사실은 고발된 의사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요. 네. 2008년도부터 2011, 12년까지 조사한 총 인원수를 발표한 것입니다. 그 우리 이진환 기자 이제 뭐 의학 전문 기자니까 이제 의료계에 이제 실태를 많이 얕은데 그 리베이트 이거 수법도 여러 다양하다고 그래요 보니까. 저도 너무 다양해서 모르는 거 있었어요? 예, 뭐 최근에는 뭐 사실 그 광고 업체를 통해서 대신 리베이트를 받는 것도 있고요. 네.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설문조사한 그 대가로 이렇게 또 받는 경우도 있었고요. 가장 그 일반적인 흔한 방법은 의사가 특정 의약품을 많이 처방을 약속하고요. 그 대가로 금품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의사가 이번에 발표된 A씨 같은 경우 현금 3천만 원을 받고요. 1년 동안 특정 약을 집중 처방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대개 또 영업사원 같은 경우는 의사와 1년 동안 예상 처방액을 약정을 해서요. 예상 처방액의 한 20에서 25% 정도의 미리 선급금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사후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그 됐습니다. 제약사들이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금품을 제공하는 걸 보면 결국 돈이 남아서 하지는 않을 텐데 결국 이제 이렇게 저기 의사나 약사들한테 돈을 주고 나면 그 비용이 결국 소비자들한테 오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여전히 이처럼 복지부 입장에서는 결국 건강보험에서 결국 국민이 내는 세금에서 이렇게 빠져나간 돈들이 결국 생기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시장 경제에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되고 우리 건강보험 공단에서 보험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복지부는 앞으로 리베이트, 즉 의약품 리베이트 대상이 된 의약품은 건강보험에서 아예 퇴출하는 방침을 일단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사를 리베이트를 둔 제약사 같은 경우는 정부의 혁신적 제약기업의 인정평가에 대해서도 감점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고요. 그 적발된 병원은 상급 종합병원 또는 그 지정이라든지 전공의 정원 같은 경우 또는 재정 지원 대상 선정에서도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매우 하여튼 강력한 지금 칼을 들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뭐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뭐 배경이 어떻든지 간에 정당하지 않은 돈이니까 받아서는 안 되겠죠. 네. 뭐 이제는 저 기자 나오신 김에 보니까 그 상명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봤습니다. 의대를 나와서 저 한약 부분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요즘 그 대학생들 사이에 그 면접을 보기 전에 이 상명탕이라는 걸 먹는다래요. 그 먹으면 뭐 이렇게 면접 잘 볼 수 있다고 그러는데 네, 오늘 아침에 저도 그 기사를 보고 너무 재밌었는데요. 그 약을 먹고 나면 잘 볼 수 있다고 해서 먹는데 뭐 말이 어눌해지고 또 뭐 손도 좀 떨리고 의욕도 없어지고 이런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무슨 혈압 강화제 그런 사건인데 그게 전문 의사만이 처방할 수 있는 약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되게 그 한약재의 성분의 어떤 역할이 아니라 아까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 성분이 네. 들어가서 만들어진 것이죠. 예. 불법. 하여튼 뭐 그 면접 잘 보자고 약을 먹는 것인데 이렇게 결과가 결국 말도 느려주라면 역효과가 나는 건데 우선 결과도 나쁠 것이고 건강에 좋지 않다는데 뭐 약은 좀 잘 확인하고 안전한 약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